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외국에서 현재 한국이 가장 운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빠져나갔다. 운도 좋고 처신도 잘한 것 같아 완벽하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이 현재 굉장히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미국 무역전쟁에서 하마터면 크게 희생당할 뻔했는데 상당히 선방하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언론 SNP는 한국의 이러한 점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이미 중국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공장들은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거기에다 사드를 겪죠. 이 사드 때문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반대로 사드 문제가 안 터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났다고 하면 완전히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수출 관세가 올라가 중국에서 기업을 빼야죠. 중국에서 기업을 빼나가려고 하면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화웨이 5G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일부 회사가 화웨이 장비 선택을 이미 끝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논란에서 애초에 비껴나 한국에 대해서 보복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 장비는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장비를 배제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키면 중국은 당장에 어떠한 형태라도 보복을 할 겁니다. 이미 미국에 대해서도 아이폰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러가지 대응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화웨이 CFO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국민 신변 위험 및 캐나다 구스 불매 운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 한국에는 무역전쟁을 피한 요소라고 합니다. 다행히 남북한 정상회담 등으로 현재의 분위기로 한국을 압박하기에는 미, 중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의 말처럼 미국 아니면 중국을 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나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미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에 와서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일부 언론 헤드라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지소미아 종료에 진퇴 양난. 한국 북한과 중국에게도 멀어지고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애원해도 소용없어. 일본 당국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연일 언론을 통해 한국에게 연장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총동원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었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 명료했는데 일본이 안보 이유상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했는데 어떻게 일본과 안보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안보 기밀로 수출 규제를 자행한 것은 너무 급조된 변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일본이 군사전용 물질을 수출한 전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하태경 의원이 구글에서 검색한 일본 방위성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밀어붙인 수출 규제가 이제 와서 아베 내각 자신들의 발목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러한 말에 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일본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국방장관 및 관계자들이 총출동해서 지소미아로 한국에 몰려갔다는 것과는 정반대로 다소 부드럽게 대통령 회담이 끝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미국은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미국 현재 시스템상 국방장관보다는 대통령이 사실상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명확한데요. 과거 오바마 대통령은 각 장관별로 깊은 신뢰를 보내는 제스처를 하면서 국방의 문제는 국방장관에게, 외교의 문제는 국무부 장관에게 일임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각종 회의에서도 장관들을 지휘하고 주요 장관과의 언쟁을 불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한국의 주한미군 비용을 더 이상 추가로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현재 국방참모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방장관들이 동시에 한국에 몰려드는 주요 원인은 방위비 증액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한국에 50억 달러를 요구한 전례 없는 딜을 제시하자마자 각종 국방 관계자들이 당황하며 대통령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국의 동시 국방비 증액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이 한국을 지소미아로 압박한다는 것은 갈 길 바쁜 미 국방 조직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소미아 종료 언급은 미국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방위비 증액에 관해서는 수백 번 넘게 연설 및 각종 회의에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도 방위비 증액이 가장 큰 이슈로 한국을 만나는데 한국을 지소미아까지 동시에 압박을 하는 일은 너무 지나치며 그것이 방위비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도 생깁니다. 한편 한국도 방위비 증액은 현재 국민들이 여야를 떠나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협상은 장기간 이어질 것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가 아무 영향도 없다는 걸 모르겠냐면서 현재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에서는 방위비 증액이 가장 큰 이슈이며 참모진은 그 문제로 매우 골치 아프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바람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 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일본도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면 관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한일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언론은 불가피할 경우 개입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미국은 양국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전을 펼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한일 양국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침묵하다가 왜 입을 열게 된 것일까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를 수출 규제하면서 18일까지 자신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지점을 공격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것이었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대한민국을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파기 카드를 갖고 나오자 일본이 놀라는 기색이 역력해졌고 가만히 있던 미국이 나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며 결연한 의지로 아베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한미의 삼각 안보축의 핵심으로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핵을 억제하고 점점 힘이 커져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일본에게도 중요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1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하도록 한 협정인데요. 최근 북핵 문제에 소외되어 있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에게 지켜야 할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는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국이 이 협정이 깨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줘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려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한일 분쟁이 시작되자 일본의 한 한국인 교수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아베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트럼프의 동조 아래 진행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이야기였죠. 아베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아베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헌법을 주도해 만든 미국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전범국인 일본을 견제했던 미국은 현재 일본이 내신 군대를 갖추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대 이상이 강화되길 바라는 이유는 바로 중국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은 미국이 군사작전을 할 때 큰 돈을 지원하고 자위대를 파견하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근 아베는 트럼프가 방일했을 때 1190억 원에 이르는 F-35를 110대나 구입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동맹국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방위 장비를 구입한 국가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가 자꾸 대일무역 적자를 거론하자 아베는 5년간 신규 무기 구입에 최대 170조 가량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아베는 참여한 선거 후 미국과의 통상 교섭에 과감히 양보하겠다는 약속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한국의 도발에 트럼프의 침묵을 바랬습니다. 한 교수의 분석대로 트럼프가 이미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꺼내놓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는 아베에게 큰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고 트럼프가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과 일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이 흔들리고 한미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아베의 계획에 균열이 가게 만들었고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